한국항공우주 카이가 KF-21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공개하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카이는 유튜브 채널에 KF-21 양산 1호기 제작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갖추지 못했다는 자동화 공정을 구축한 카이 공장에서는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양산 1호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지난 20년 9월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제기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산 1호기는 2026년 공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된다고 했습니다. KF-21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제기와 무기시험도 척척 통과하며 불과 9년 만에 양산 단계에 도달하는 역사에 없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방산 선진국들이 20년 걸리는 일을 단 9년 만에 해낸 것입니다. 한국의 양산 1호기가 제작되는 장면을 11일 공개하자 하루 뒤인 12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라워하며 희망 섞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12일 인도네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KF-21 번함의 기술 이전을 바라고 KF-21 경납고를 이미 준비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KF-21 시제기 한 대와 다양한 기술 데이터를 받아 현지에서 조립하는 KF-21 48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시제기 한 대를 받아야 했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분담금을 축소하고 기술 이전도 줄이기로 해 결국 시제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인도네시아 버전 전투기를 생산할 부지를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은 KF-21 경납고도 검토해서 마련해 놨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KF-21 번함의 기술은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 등 다른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는 배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몰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분담금도 대폭 축소되었기에 현지 생산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포기하지 않았다며 포기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이 한국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를 빼놓고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파를 구입하고 지금 튀르키예 칸까지 눈독을 들이며 대안책을 마련한 듯한데 KF-21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인데,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국가들이 KF-21을 함께 개발하고자 달려들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연이어 밝히자 후회하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매체 아랍디펜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KF-21 판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며 KF-21은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한국형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매우 다재다능하고 디지털한 전투기로 외국의 판매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래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기여금을 줄이면서 7.5%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크게 개의치 않은 수준이 되었다는 듯 보았습니다. 아랍디펜스는 사우디와 UAE가 왜 KF-21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는데, KF-21이 전투기장에서 라팔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KF-21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며 이에 비하면 라팔 판매 및 유지관리 전략의 약점으로 높은 비용을 지적했습니다. 라팔은 항상 고품질이고 정교한 제품으로 마케팅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기술, 전자전 시스템, 다재다능한 기능 덕분에 인도, 카타르, 이집트 등의 국가로부터 계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팔에 대한 무기체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통합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정당하게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경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2016년 인도는 약 87억 달러에 라팔 항공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이나 SSAW 대공 무기 등 국산 무기를 통합하면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 항공기에 맞게 조정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더 유연한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제는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는 라팔 운영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라팔의 매력이
감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KF-21의 주요 장점은 비용 효율적인 설계라며 개방적 아키텍처로 제작되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이를 통해 운용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라팔 판매 전략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회사는 높은 이익 마진에만 집착하고 기술 공유나 비용 절감을 거부해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에 인도는 올해 114대의 다목적 전투기 입찰을 할 예정인데 라팔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KF-21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인도는 물론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방산시장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투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사우디와 젠35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곧이어 프랑스 다소가 현지 일간지에 라팔 54대와 플러스 200대 계약서를 흘렸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영국 BAE 시스템즈가 유로파이터 타이프 수십 대가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미국 보잉이 사우디에 F-15EX를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다시 며칠 후에는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 기업이 수호이 57E와 수호이 75 등 전투기가 사우디에 수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가 자세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TFX 캉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여해 공동개발 생산 형식으로 100여 대가 수출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자는 한국의 KF-21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현지 언론은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은 높은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빈살만 왕세자가 추구하는 무기 국산화 원칙에도 부합하는 대안으로 사우디는 GCAP 등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KF-21을 한국과 함께 발전시킬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신형 전투기 수요는 수백 대에 달하는데 사우디는 전투기 구매에서 항상 과감한 풀옵션 웃돈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KF-21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규모는 300억에서 400억 달러, 한화로 약 43조 2,700억 원에서 57조 7천억 원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거의 60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탐을 했던 중국에서는 놀라는 눈치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동이나 중남미에서 전투기를 팔기 위해 가장 노력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형편없는 9세대 전투기라고 추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은 추세를 보고서 놀라고 있는데 지난 1월 중국에서는 전세계 개발 중인 전투기 중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적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국산 KF-21이다 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全球在研战斗机中，中国最不能忽视的对手是谁？说出来你可能不信，我觉得是韩国的 KF-21。可能是因为韩国传电脑和传手机的经验丰富 ，KF-21也是一架用万国牌零件传出来的飞机。发动机是 FA-18EF 同款的美国通用 F414-400K， 有源相控阵雷达是韩华和以色列阿尔塔联合研制的。中国的外销战斗机的确性能强大，而且价格便宜。 但国外军队的军购决策也要看体系传承和政治因素，有一些国家是不可能购买中式装备的，而另一些国家虽然和中国关系不错，手头也不宽裕，但多年来已经用惯了西方军事装备。如果要转型购买中式武器，会面临巨大的装备体系转型，从飞行培训到后勤设备，甚至工具度量衡都要完全更新，综合成本很高，过程也十分的麻烦。但韩国货就不一样。 KF-21虽然性能一般般，但6500万美元的售价只有 F-35外销价的一半，且韩国货的核心部件来自欧美，整体也以北约标准打造。那些买不起 F-35但用惯了西方装备的空军可以很快上手，而且韩国的工业生产效率也比西方要高一些，交货速度比洛克希德马丁要快2到3倍。这些优势对于那些买不起欧美货但又不敢买中国货的国家有很大的吸引力。 중국에서는 중동에서 중국산 무기가 외면받고 한국산 무기가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한국산 KF-21을 선택하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썰망이었습니다.